주 단위 투자 에코프로 대표 직속 M&A팀 꾸렸다. 에코프로 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인수합병 전담 조직을 꾸리고 최대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와 양극재 수출 단가 하락 등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전망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M&A를 통해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 기회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최근 대표이사 직속으로 M&A 전담 조직인 M&A팀을 신설했다. 대표이사 직속인 M&A팀은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의 수익 극대화와 신사업 추진을 도울 투자 대상 발굴에 집중하게 된다.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M&A팀을 꾸린 만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주요 계열사들의 M&A 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업계에서는 에코프로가 최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빅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의 본업인 2차전지 재료 사업과 관련해 밸류체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형 리튬 광산을 보유한 기업 혹은 2차전지 관련 기술 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여러 계열사가 일제히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도 확보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에코프로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 상품 규모만 1조 원을 웃돈다. 가장 많은 투자금을 확보한 곳은 에코프로 BM이다.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7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4,400억 원을 조달했는데 이 중 3,000억 원을 탑법인 주식 취득에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각각 기업 공개와 유상증자를 통해 약 8,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으며 에코프로도 1,000억 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에코프로는 원활한 M&A 추진을 위해 지난해 3일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등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과 협력관계도 구축했다. 회계법인들은 에코프로가 관심을 가질 만한 국내외 기업 매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에코프로가 지난해부터 여러 회계법인과 미팅을 하며 M&A 추진 전략을 짜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인수 대상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코프로는 회사 성장 과정에서 IMM 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 파트너스 SKS 프라이빗에쿼티 이흠 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왔다. 향후 해당 PEF 운용사들이 에코프로가 추진할 M&A에 든든한 우군으로서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에코프로는 M&A팀 외에도 해외 광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글로벌 자원실도 신설했는데 앞으로 두 조직이 긴밀한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프로의 벤처 투자 계열사인 에코프로 파트너스도 에코프로의 M&A 추진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코프로 파트너스에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장녀인 이현수 상무가 투자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에코프로 측에서는 M&A팀 신설 여부에 대해 내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배당 기준일 약 45거래일 전부터 기관의 누적 순매수세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온 만큼 고배당 종목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결산 배당 기준일 변경으로 3월 말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경우 더블 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25일 보고서를 통해 결산 배당의 경우 배당 기준일은 늦으면 4월 초에 설정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관 자금이 선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월 초 첫 거래일부터 KOSPI200 고배당지수 기관 수급 추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연말 배당 기준일 약 45거래일 전부터 기관 누적 순매수세가 확대된다며 10월 첫 거래일부터 T+60이면 보통 배당 기준일 직전인데 이때까지 2018년 기관 평균 누적 순매수는 1조 4,100억 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즉 이번에는 4월 초까지 결산 배당 기준일이라면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고배당지수 및 종목에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며 3월 말에는 분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 예정돼 있어 더블 배당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결산 배당 기준일을 34월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70개 기업의 예상 결산 배당 합계는 1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전체 결산 배당 금액의 40% 가까운 것으로 추정했다. 김연구원은 1분기 배당의 경우 주요 금융지주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포함하면 약 3조 8,7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4대 금융지주사들은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까지 맞물리면서 더더욱 배당 투자 매력도가 확대되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증시, 특히 매그니피센트 7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 낙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데다 프렌드쇼어링 수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간 미국이 진행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폐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풍력 섹터만큼은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명지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이오와에서 이뤄진 공화당 첫 경선에서 트럼프는 과반의 득표율을 얻으며 승리했다. 이에 따라 CS윈드, CS베어링 등 국내 풍력 관련 주가는 각각 93%, 5% 하락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도 풍력 섹터는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명 연구원의 전망이다.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명 연구원은 IRA의 핵심은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는 것이고 풍력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확보했다며 CS 윈드는 콜로라도의 타워 공장을 인수해 생산량 2배 이상으로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베스타스 또한 콜로라도의 공장 설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IRA를 폐지하는 절차도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IRA 폐지안이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나서 대통령 손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상원, 하원 모두를 장악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셈이다. 2000년대 이래로 미국에서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한 개의 당이 장악을 달성한 기간은 절반 정도다. 또한 명 연구원은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세액 공제는 계속됐다며 미국 풍력발전 설치량은 급성장했는데 2017년 7151메가와트에서 2020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6,969메가와트가 설치됐다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는 과거 집권기에도 풍력산업 성장을 막지 못했으며 현재는 풍력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에 하나 그러고 싶어도 법안인 IRA를 개정 혹은 폐기하는 것은 절차상 어렵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신재생 에너지 한파로 이어지는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고 명 연구원은 전했다.